안녕하세요. 네, 이백행 리더입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할 거는 소스코드 구조 중에서 공통 컴포넌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실제 이제 공공 SI에서 프로젝트 할 때 저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주로 사용을 해서 이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발 가이드에 보면 공통 컴포넌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동을 하면 지금 이제 5.0이죠. 네, 5.0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좀 자세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시작하기 요런 거 보고서 다 그대로 이제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거의 대부분 이제 DB를 쓰니까 여기서 어떤 DB를 쓸지 그런 거를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다 돼 있고, 뭐 로그인 이게 인증 권한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더미, 세션, 시큐리티. 근데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파일의 구성. 요게 이제 패키지별로 이렇게 다 뭐 어떤 패키지에 어떤 테이블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참고를 네,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요 테이블이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하는 그 데이터 표준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지 간 참조도 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컴포넌트별 가이드가 있거든요. 요게 저희 보통 그 공공 SI 하면 이제 프로그램 사양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이드는 얘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가 이제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개발 환경에도 있고, 저희 여기 깃허브에 보면 이거브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여기에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거브 프레임 커먼 컴포넌트 요 소스로 우선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소스 코드를 직접 보면서 네, 실제 그 소스 코드로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는 제가 깃허브에다 좀 작성을 해놔서 이제 요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세미나 목표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를 이해시키는 게 제 우선 목표고,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 이제 소스 구조 파악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계층별로 아키텍처가 돼 있어서 계층별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유지보수 뭐 이런 거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서로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공공 SI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여기 공공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기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거는 공통 컴포넌트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부트는 아니고 그 MSA 공통 컴포넌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MSA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한테 친숙한 이제 모놀리식 웹아스 DB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이 거의 한 2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사용자 관리, 이제 권한 관리, 게시판, 네, 민원 관리는 없습니다. 네, 뭐 일정 관리, 통계 관리, 시스템 관리, 막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공통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를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도화나 이런 거 하고 이런 공통 기능이 대부분 좀 큰 프로젝트들은 다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통 컴포넌트를 최소 기반으로 설치해서 이 그 소스 이제 그것만 사용하시고 공통 기능은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테이블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프로젝트 구조는 저희 메이븐이다 보니까 SRC 밑에 메인하고 테스트로 이제 나눠져 있고 이제 메인에는 자바랑 리소스랑 이제 얘가 웹 프로젝트라서 웹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젝트에는 자바랑 리소스가 있는데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가 여기 깃허브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 이제 개발 환경에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테스트 소스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테스트 소스를 네, 참고하셔서 JUnit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는 거의 비즈니스 로직, 네, 컨트롤러, 서비스, 서비스 인풀, DAO 네, 이렇게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 쪽에는 설정하고 SQL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고 메시지 같은 것도 다 이 리소스 쪽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앱 폴더는 이제 지금 얘는 이제 JSP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이제 보통 그 뭐 이제 상용 UI랑 많이 쓰면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 기존에 만들어진 그 점들을 백엔드로 쓰고 그런 상용 UI는 이제 프론트엔드로 해서 프론트엔드 쪽만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패키지 구조는 이제 이거브 프레임워크 밑으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패키지가 분리가 돼 있고요. 이게 COP는 뭐 게시판, 댓글, 뭐 이런 거 게시판 관련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구조는 이제 여기 그 부목 밑에 이제 웹에는 컨트롤러가 이제 배치가 되고 서비스에는 인터페이스랑 VO 그리고 뭐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 배치가 되고요. 서비스 인풀 밑에는 서비스 인프라고 DAO, 뭐 매퍼 이쪽에다 이제 배치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층형 아키텍처라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컨트롤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컨트롤러로 돼 있고 이제 끝에 갖고 컨트롤러로 끝나게 돼 있끔 이제 개발 표준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가 돼 있고요.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주소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 프론트엔드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제 수신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서비스에 넘겨서 서비스에서 처리한 거를 컨트롤러에서 뷰로 이제 반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JSP를 많이 안 써서 이제 API 용도로 많이 이제 쓰더라고요. 그럴 때는 요 컨트롤러 하셔도 되고 이제 REST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보통 하고 이제 인풀에서 얘를 상속받아서 하는데 이제 그 공공 SI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군데 가다 보면 이거가 이제 좀 귀찮아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생략하고 이렇게 서비스만 쓰시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가이드하는 대로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랑 인풀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는 예, 이렇게 이름을 꼭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로직 일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그 트랜잭션이 선언적 트랜잭션으로 돼 있어서 요 서비스 인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전부 다 이제 롤백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설정하는 곳에 저희 이제 패키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DAO는 이제 리포지토리라고 하는데 얘도 그 이제 상속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실행 환경에 그 DAO를 상속받거나 아니면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 그 개발된 것들은 다
그 상속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신규 업무 컴포넌트로 새로 만드는 것들은 상속받는 것보다는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퍼 파일들은 요 리소스 밑에 이거브 프레임워크 밑에 이제 매퍼 밑에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셀렉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돼서 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O,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VO가 있는데 이제 공통 컴포넌트도 이제 공통 이제 컴포넌트도 표준인데도 이제 파라미터가 VO도 있고 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컨트리뷰션 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맵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VO로 좀 변환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컴 디폴트 VO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검색어 그리고 페이징 관련된 것들이 이쪽에 다 돼 있는데 요거를 상속을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통 컴포넌트 쪽은 요거를 그 다 상속을 받아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VO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메인 객체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프링 빈 구성은 이제 주로 쓰는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 그리고 레스트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리포지토리가 있고요. 요 DI 구조는 원래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다 대부분이 다 리소스로 이제 문자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요 롬복의 요 생성자 주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그 타입 세이프 할 것 같아서 요렇게 바꾸는 것도 좀 컨트리뷰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까지 보면 이제 리소스 밑에 이거브 프롭스에서는 글로벌.점 프로퍼티라고 DB 접속 정보나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경로, 뭐 파일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 요 매퍼 밑에는 이제 SQL들이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DB별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업무 컴포넌트는 본인에 해당하는 그 DB만 생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통 포스트그레스를 많이 쓰니까 네, 그렇게 좀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메시지도 이쪽에 대부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존에 있는 거는 쓰시고 업무 컴포넌트에서 추가로 될 것들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 좀 그 단점이 얘가 그 에디터에서는 이클립스에서는 괜찮은데 에디터에서는 한글이 깨져가지고 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스프링 관련 설정이 아직도 다 XML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자바 컨피그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요 XML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그 자바 컨피그로 그 기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데이터 소스나 뭐 트랜잭션, 마이바티스, 시큐리티 이런 설정이 다 여기 스프링 쪽에 다 있고요. 시큐리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좀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은 JSP 밑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있고 이제 요청 처리는 이제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호출을 하고 그러면 서비스 DAO DB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보통 이쪽에 배치를 시키고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좀 그 컨트리뷰션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막 그 메서드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DAU별로 좀 테스트 코드가 있고 서비스 인풀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좀 다 테스트 코드가 기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 할 때 소스가 고쳐졌을 때 요 해당하는 그 테스트 코드를 돌려서 좀 검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XML로 돼 있는 거를 자바 컨피그로 좀 바꾸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얘가 이제 JUnit 5가 이렇게 들어와서
JUnit 5에 이제 어서트 J랑 같이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키텍트 관점에서 보면 뭐 네, 컨트롤러, 서비스 DA 매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위 테스트가 보통 이제 업무 컴포넌트 이제 개발하는데 바빠서 거의 대부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DAO는 좀 최소화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뭐 포스트맨 그리고 뭐 스웨거 이런 걸로도 이렇게 실제 브라우저에서 실제 주소에다가 값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단위 테스트로 JUnit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코드 리뷰는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클립스가 쓰니까 여기에 이제 프라블럼스에 여기에 있는 워딩들을 좀 다 제거하는 거를 코드 리뷰로 첫 번째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그 여기 넣어놓은 요 PMD 45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코드 리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SI는 그 감리에서 이제 시큐어 코딩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요 두 개만 해도 좀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분석할 때는 네, 이제 컨트롤러 확인하고 주소를 이용해서 그리고 서비스, DAO, 매퍼, VO 화면 이런 식으로 예, 분석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다섯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입니다. 그리고 계층형 구조, 컨트롤러, 서비스 DAO, 그리고 SQL은 이제 마이바티스의 그 매퍼 XML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는 VO, 이제 맵도 이제 개개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제가 봐서는 공공 SI에서 요거를 사용하면 매우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렇게 개발 환경에다가 공통 컴포넌트를 먼저 이제 클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여기 보시면 뉴에 어드에 보면 어더가 아니네요. 네, 여기서 뉴에 뭐웹 프로젝트 요거를 만들어서 그 공통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 템플릿에 올인원 하면 얘는 소스가 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대민 쪽 말고 공공 그 내부망 쪽 공무원들이 쓰는 거에는 올인원을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만들어진 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먼저 폼.xml을 맨 처음에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폼.xml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요 그룹 아이디랑 이제 아티팩트 아이디랑 이제 패키징이 와르인지 자르인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페어런트가 생겼어요. 원래는 그 4점대에서는 페어런트가 없었는데 요 부트처럼 하시려고 이렇게 페어런트를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대중적인 자르들은 다 이미 그 이렇게 버전을 다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트처럼 그냥 그 버전 명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좀 더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요 리포지터리 주소. 현재는 보통 공공 SI는 이제 폐쇄망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망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자르들을 다 로컬에 다 우선은 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거를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반입을 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에 이제 저희 그 이거브 CI로 넥서스를 구성을 하셔서 그 주소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들은 이쪽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될 디펜던시가 있으시면 여기에 이제 계속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빌드하는 거는 네, 이제 클린 패키지를 저는 보통 메이븐 빌드할 때 쓰는데 이 파이널 네임이 아티팩트 아이디의 버전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와 관련된 거는 이제 폼.xml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여기에 보면 이거버 프롭스의 글로벌 점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DB 타입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은 MySQL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포스트그레스를 많이 쓰니까 네, 뭐 포스트그레스를 DB로 쓰실 거면 요거를 이렇게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을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요 어스는 요 시큐리티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요 스프링 시큐리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JSP에서 쓸 때 이제 메인 페이지 이동할 때 넣는 주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4 JDBC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쓰실 거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현재는 다 로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DB 쓰실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MySQL을 예로 들면 이제 MySQL을 로컬에 이제 설치를 하시고 이거 그대로 놓고 저는 컴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컴이라는 유저랑 패스워드가 컴01이거든요. 요 컴01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요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이제 하고 그 대신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얘는 실제 그 DDL 권한이 있으면 안 되죠. 얘는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만 돼야 되는 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얘가 좀 중요하거든요. 요게 그, 그 암호화 키가 그 오픈돼 있어서 중요하신 게 이쪽에 가셔서 요 키 값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를 테스트 코드에 넣어서 요 키 값을 이제 여기다 이거브 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겠죠. 네, 그리고 그 바꾼 거로 요거를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든 값을 네, 여기에 넣어주면 이제 해킹이 안 당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에서 쓰는 거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또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비즈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첨부 파일은 좀 잘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거 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리고 이제 글로벌 프로퍼티를 이제 보셨으면 이제는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뭐 로그4j 저희 로그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브 프레임워크에 디버그로 돼 있습니다. 이제 로컬에서는 상관없는데 이제 개발 서버, 뭐 검증 서버, 운영 서버 여기서 운영 서버는 필히 에러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요거를 다 레벨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빌드 할 때 바꿔치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얘를 순서대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펙트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에스펙트는 여기 보시면 그 예외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일 때만 요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5화로 추가해가지고 보통 이제 패키지가 지금 이거브 프레임워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같은 패키지로 요 비즈로 따로 패키지를 따로 분리를 하셔서 여기다 여기다 설정을 추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베이스 패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커먼에 보시면 컴포넌트 스캔이 이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브 프레임워크 패키지랑 실행 환경에 있는 요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암부화가 관련된 게 이쪽에 있어서 요 뒤에다가 이제 업무 패키지를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컴피그나 서비스 리포지토리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스캔이 되거든요. 이쪽에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쓰실 때는 여기에도 이제 프레임워크 관련된 게 들어있으니까 업무 패키지가 추가되면 뭐 요런 데다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실제 쓰실 때는 이 이거브 메시지 소스로 이제 메시지 키를 넘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저장은 아니고 컴피그. 컴피그에는 이제 로그인 이제 뭐 요즘은 로그인 5번 하면 잠그고 하잖아요. 그런 설정이 이쪽에 돼 있고요. 이거 좀 다 닫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해야 되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설정이 이렇게 엘리어스 돼 있고 이 프로파일별로 돼 있거든요. 이제 MySQL이면 뭐 이렇게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실제에서는 많이 쓰니까 네, 여기 값을 바꾸시면 되고,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요거 베이직 데이터 소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운영하실 때는 뭐 히카리 CP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제 와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바꿔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데이터 소스가 하면은 요 밑에 뭐 추가로 하셔도 되고 요 파일을 뭐 데이터 소스 2로 추가해서 하셔도 됩니다. 보통 요즘에는 그뭐 RWDB랑 JDB를 또 분리하기도 하니까 그런 데이터 소스는 이런 데서 이제 쓰시면 되고 요거는 뭐 자료 현황에 대한 이제 파일 다운로드 대한 그 통계를 인서트해주는 AOP 같아요. 이런 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로그인 정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덤이랑 세션이랑 시큐리티가 있죠. 근데 저희는 시큐리티를 쓸 거니까 얘를 사용을 하면은 그 여기 보시면 요 사용자 정보랑 권한 그리고 얘가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값을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요거는 엑셀 이제 업로드 관련된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LDAP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LDAP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메일도 있긴 한데 여기서 뭐 네이버나 뭐 지메일 쪽 SMTP 해서 하면 실제 발송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뭐 그 메일 솔루션이 있어서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매퍼 설정은 이쪽에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퍼에 그 여기에 보시면 매퍼 컴피그는 매퍼에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여기 그 또 저희 SQL은 그 타임아웃 시간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 디폴트 타임아웃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디폴트로 3초 정도로 저녁 설정을 이쪽에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요 매퍼에서 그 타임아웃 시간을 좀 따로 주시는 게 오래 걸리는 쿼리 같은 경우는 뭐 셀렉트해서 오래 걸리는 것들은 이쪽에서 타임아웃을 이렇게 이렇게 뭐 3초, 30초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SQL 튜닝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그런 애들이 SQL 튜닝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 매퍼에서는 꼭 그 디폴트 타임아웃 그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여기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어스. 요거는 저도 이제 실제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제 이렇게
인증할 수 있게 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많이 있죠. 이게 개인정보 이렇게 관리하는 거. 요게 이제 솔루션이 보통 많이 쓰는데 솔루션이 없으면 이쪽에 보시면 요런 것들의 인풀 쪽에서 저희가 DB에서 그 셀렉트한 리절트 값에 이렇게 뭐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인서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데이터 표준화를 해주시면 좋겠죠. 요런 것도 있고요. 프로퍼티는 이거 페이징에 관련된 거, 네, 그런 것들이 있고, 파일 사이즈, 여기에도 이제 첨부 파일도 이쪽에도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시스로그,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실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로그로 다 남기거든요. 그래서 인풀의 요 메서드 규칙은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 시스템 로그가 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그 시퀀스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얘가 이제 저희가 전자정부 그 시퀀스 그 아이디 갖고 오는 게 그걸로 돼 있어요. 테이블 업데이트로.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그 시스로그는 좀 동시에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요 아이디젠을 테이블 업데이트보다는 그 시퀀스로 좀 변경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 충돌 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여기다 추가해서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그 셀렉트랑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좀 분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전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뭐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돼 있는데 요거는 저도 많이 쓰지 않아서 이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메시지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선은 커먼에 여기에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죠.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컨트롤 요청했을 때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생성하지 마시고 메시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재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밸리데이션들도 대부분 여기에 다 있거든요. 요거 재송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또 추가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또 추가하셨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소스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게시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컨트롤러를 맨 처음에 와야겠죠. 당연히 이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요게 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그 롬복의 SLF 4J 어노테이션으로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좀 옛날 방식으로 주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다 문자열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좀 그 생성자 주입 롬복에 그걸로 좀 변경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리퀘스트 매핑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뭐 화면은 겟 매핑, 실제 처리되는 거는 뭐 포스트, 풋, 딜리트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가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정보는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로그인이 됐냐 안 됐냐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로그인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스프링 시큐리티가 있어서 넘어가는데 소스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페이징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록 쿼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가볼게요.
서비스도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도 그렇고 요게 좀 옛날에는 다 스로즈 익셉션이 기계적으로 다 붙여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DAO는 좀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다 제거하고 실제 뭐 파일 아파운드 익셉션 뭐 이런 걸로 실제 그 예외로 좀 처리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서비스 인풀로 가보면 서비스 인풀은 항상 얘를 꼭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고 뭐 로고는 얘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도 좀 익셉션이라서 얘가 좀 아쉬운데 이게 좀 런타임 익셉션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이제 롬복에 이런 애들도 다 좀 다 제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일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할 거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DAU도 이제 가보시면 DAU도 이렇게 리포지토리 이런 거는 좀 제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얘를 꼭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통 컴포넌트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서 요 이름만 좀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는 얘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요거보다는 저는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여기 어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방식으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뒤에 요렇게 하면 좀 아쉬운 게 이게 왔다 갔다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쓰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다 보면 이게 인서트를 했으면 얘가 다그 이렇게 인트로 다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됐으면 1 이상이 되고 인서트된 그 행수가 리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좀 리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형변환도 좀 제거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스로우지 익셉션도 제거가 되면 좋겠죠. 이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